뭐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거나 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염증 제거하느라 염증 이제 척추 염증 제거 시술을 받고 하시는데 노빠심에 우려스러워서 또 당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법문이기도 할 겁니다. 불교적 수행을 하시든 도교적 수행을 하든 그 어떤 수행을 해서 도를 얻겠다 하시는 수행자라면 지금 드리는 이 법문 가슴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법문들은 지난 세월 걸어온 나의 발자취를 담겨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말씀 남긴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는 체험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체험, 그러니까 근 30년에 가까운 세월에 쌓아오면서 체험했던 거, 변화됐던 거, 알았던 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내가 섣불리 처음 했는 것을 맞다는 고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성숙돼서 기다려주고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처음 일어나는 즉석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훗날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것이 내가 너무 앞질러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구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판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거라고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구나 하고 흐느끼 한의심으로 눈물 지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호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맞았습니다. 이 염증도 수행자가 겪어 넘어가야 될 관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남아비 탑을 부르고 뭐 석가모니를 부르고 하는 그런 수행자 말고요.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정말 몸을 던져서 깨달아 보겠다고 하는 근기 있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밝게 알고 넘어가지 못하면 말 그대로 돌아가며 타버려요. 그런 수행자들은 아예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다 적당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한번 한 곳 할 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수행자라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해결했다고 내가 뭘 하나 이렇게 법문 탁 듣고 저거였구나 하고 아주 못된 수행자들은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뭘 하나 뚫어가려고 알아가려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자신도 나름대로 뭐 수행을 20년 했네 30년 했네 하면서 열심히 수행해 올라가다가 어떤 막힌 부분을 뚫지 못하고 있다. 내 법문 하나 딱 듣고 저거였구나 하고 무릎팍을 쳐보지만 이제 됐다 해보지만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또 막힙니다. 그런 수행자들이 결국 뭔가 자기한테만 필요한 것이 딱 나타나면 그것을 듣고 다 얻었다고 판단해보지만 이것이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내 제자들 나와 인연됐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툭 던질 때마다 안 좋은 말들을 던져요, 이렇게. 예리한 말을 툭 던지는데 본인이 들으면, 자신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은 파장으로 내가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늘 스승 가까이, 도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얘기를 내가 툭툭 던지면 해주면 이런 것들을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분석을 해서 어느 시기 때 어떤 위기가 닥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미리 감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60세 전후에 있는 60세 이후에 계시는 수행자 여러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나의 뼈저린 아픔이었고 그 기간을 거쳐오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60세 넘었으면 대부분 보면 60세 다 넘잖아요. 많은 분들은 내가 45세에 수정해서 지금 70곡에다 들어가는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결국 종합해서 보니 60세 이후의 몸의 변화가 급변하더라. 급하게 바뀌어가더라. 그것을 여 사람들은 회갑을 했든 어쨌든 단어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포의 분열이 60세 이후 되니까 급격하게 떨어졌더라. 이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행 몰아치다가 오히려 퇴보하는 우를 범하겠더라. 젊을 때는 60 이전에 잘 갑니다. 잘 가다 60고개 막 들었을 때쯤 되면 인체를 바로 알지 못한 수행자는 거기서부터 허물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스승 가까이 있으면서 왜 허물어졌는지를 한마디 한마디 궁금증을 다 소화시키면서 건너가셔야 탈 없이 가고자 하는 길 다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염증 제거하시면서 단백질 근육 소멸되어 가는 거 막으십시오. 특히 60세 이후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 근육 손실은 수행의 태보입니다. 내가 잡으라 할 때 잡으세요. 이게 다 나의 깨달으면서 오는, 이후에 오는 위급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 여러분한테 주시를 합니다. 단백질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60세 넘어서서 단백질, 근육이 손실돼 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손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수행자 여러분 더 합니다. 그러자라도 염증 때문에 세포가 상처를 입고 있는 이 틈에 단백질 섭취까지도 부족해서 그 염증 때문에 근육이 소멸되어 버리면 이거 가슴을 들어 올리고 벌리는데 에너지가 딸려서 거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단백질 공급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밥을 먹듯 관리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셔야 염증으로 인해 이 근육이 소멸되는 손상을 입는 그런 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 잘 챙기셔서 근육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요즘 과학에서도 근육 손실이 노화를 부른다고 과학으로 이미 입증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단백질 공급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 넘어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음식 영양분이 부족해서 고영상 보세요. 바짝 말라 들어간 거. 누구든 수행자라면 그 길을, 그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도 다 거치고 있고,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근데 그렇게 근육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줘야 다음 고개를 넘어갈 텐데, 수행에 대한, 몸에 대한 지식도 받지 못하고, 근육이 소멸되어 버리면 일단은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좀 젊을 때일수록 수행을 시작해서 빨리 그 관을 통과하셔야 쉽게 60세 이어 넘어갔을 때도 그 체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진리를 터득하는데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만이 효과적입니다. 빨리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염증 시술이 끝나거든 곧바로 단백질 공급 잘 챙기시고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내 가까이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다녀가고 있는 수행자 절대 도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걸 뭘 감춰놓고 아껴놓고 여러분한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줘도 그런 수행자는 불가능합니다. 이 스승은, 이 지도자는 구비마다 그 고비를 다 지나온 체험을 했는 자라 줘야 할 시기, 줄탁동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줘야 할 시기, 알려줘야 할 시기, 알려줘도 저 사람은 그것을 법상으로만 계속 간직하겠구나 하는 시기,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다랐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일러줍니다. 요거 좀 챙기시죠. 요거 좀 하시죠. 하고. 내가 이거 염증 제거하라는 얘기 벌써 2년 전부터 이 시술 얘기 막 합니다. 그렇게 때가 시기가 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파장을 일으켜서 나를, 스승을 힘들게 해줬어. 여러분들이야. 저 시술 하나 사는데도 그 빚을 내가지고 사다 놓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그 염증 잡으려고 내가 발버둥 쳤던 나의 공덕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상한 파장들이 느껴져서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제가 손을 놔버렸잖아요. 손을 놔버리니까 그 피해는 누가 갑니까? 여러분이 누가 가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뭘 하나 딱 일러주면 이해가 안 되고 못 느끼겠거든. 상세하게 다시 물어보세요. 자신의 몸 상태와 내가 줄탁을 주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면 더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내가 이참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별도로 나하고 상담을 좀 합시다. 이걸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나하고 대화 좀 하면서 여러분이 몸 점검을 좀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한 수행을 계속 하시는 사람들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드려야 하니까 그 시간이
장황해집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언제 시간을 내가 날 별도로 잡아서 다음 주에 하든지,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테니, 이걸 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업이 걸릴까봐. 이런 스승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턱이 없겠죠, 중생이니까. 그러나 이걸 내가 얘기해 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미리미리 내가 깨달은 거를 해주지 않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말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삐쩍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업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그런 걸 업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말을 해주는데,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말을 하면 또 무슨 다른 파장이 들어올까봐.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오랜 수행을 지도해보니까, 이거 함부로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와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받아들이는구나. 오히려 나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켜보고 나와버리는 거야. 나와버렸더니 역시 세월이 흘러가니까 한 5년쯤 흘러가니까 예상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수행은 퇴보로 가는 거야.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미리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60세 이상, 거의 다 20세 다 됐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별도로 모여 앉아서 뭘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젊은 사람 한 분이 찾아와서 호흡이 안 돼서 다른 절에 머물다가 고칠 수가 없어서 나를 찾아왔었어. 매 주말 왔다 갔다 하게 내가 만들었는데 그 젊은이의 몸을 너무 잘 보고 있죠, 내가. 굉장히 위중하다.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저거 자칫 잘못하다 위험하다 하는 것을 늘 가까이 죽게 보려고 주말마다 다녀가라 했었는데, 그렇게 주말마다 가도록 놔뒀던 한 2달, 6개월인가 좀 지난 다음에 얘가 몸이 더 급격히 쪼여오니까 여기 못 붙어 있고 다른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죽기 일주일 전인가 이쪽에 아시람에 전화를 해서 나하고 통화 좀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자신의 이 몸 상태를 나만이 알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나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젊은이하고 청년하고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알았죠. 얘가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구나. 호흡신경 쪼여들으면요, 예외 없습니다. 막 밀려올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이거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만나주지 못했던 것이 며칠 뒤에 나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이 문에 이렇게 내 가슴에 팍 닿아 있었어. 그게 업이잖아요, 이게. 차라리 잘 만나서 대화를 해주고 그렇게
내 할 도리를 다 한데도 젊은이가 그런 나쁜 선택을 했다면 나한테는 업이 안 남았겠지. 근데 내가 해줬어야 될 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가고 나니까 가슴을, 내가 업을 지었구나. 인체를 안다는 내가 저놈을 통화라도 해서 빨리 쫓아들게 만들어서 응급조치를 내가 했어야 했는데 그걸 내가 못했구나. 그러면 뭔가 뭉클하게 쪼여오는 느낌을 한동안 받았어요. 그러다 그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날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찾아오는데 그게 죄인 같았어요. 그 부모들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 또한 업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젊은이가 유서를 남겼는데 선사님 정말 둘도 없는 분이라고 자주 찾아뵈라고 그러고 선사님 지도하는 데 따라서 엄마 아빠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자신같이 그런 걸 방지하려면 선사님 말 듣고 수행하시라고 그리고 자주 찾아뵈라고 이렇게 편지를 유언을 썼더만. 근데 그 부모는 그 유서를 들고 한동안 내가 미웠대요. 비록 아들은 그렇게 유서를 썼지만 그걸 고쳐주지 못한 나한테도 한동안 미움이 갔대요. 그래서 안 오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유서를 들고 나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1년 됐다고 다 왔다 갔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는 업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수행자 여러분한테 내가 뭐 알고 있는 건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던지는 것이 해주는 것이 나한테는 업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들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해 줌으로써 또 무엇이 생기냐면 법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 해주는 대로 그걸 가지고 또 그것이 법상이 생겨서 결국 도를 얻지 못하고 그 법상이 가려서 자신의 수행을 망치게 만드는 무를 범하기도 하더라. 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면 업이 나한테 걸리고 말을 해주고 나니까 그놈이 또 법상을 내가 만드는 역할을 또 해버렸고 이러다 보니 이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딜레마에 또 빠졌어. 그래도 몸의 건강에 관한 것들은 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부득불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60세 이상 된 사람들만이라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듣고 행하고 안 행하고는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내가 돌리기로 하고 일단 다음 주에 60세 이상 분들 만나서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 그걸 다 챙겨서 가시든 안 가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의 깨달음을 딱 던져주거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한의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한의심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수행이 진일보를 하지 요거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그냥 근성으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것이 못 됩니다. 당장 그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 의식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딱 던졌을 때 그것을 깊게 좀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수행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마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